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균도안이 다시 한번 맨체스터 시티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균도안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균도안은 어떤 선수이고 맨시티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맨시티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의 형태로 균도안을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100% 결정되었다고 하며 이미 영국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균도안은 왜 바르셀로나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세 가지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도안의 실력 문제입니다. 보통 선수가 나갈 땐 그 선수의 급여가 너무 높거나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하거나 팀 컬러에 안 맞는 선수거나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과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실력이라는 걸로 봤을 때 균도안은 실력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며 바르셀로나 중원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죠. 또 미드필더 치고 스탯도 엄청 잘 쌓았습니다. 리그에서 5골과 9개의 도움을 만들면서 도움은 리그 5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수나 윙어가 만든 스탯이 아니고 중앙 미드필더가 만든 스탯이라고 가정했을 땐 나이치고 엄청나게 좋은 성적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바르셀로나의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택지에 가장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라리가에는 셀러리 캡, 쉽게 말하면 선수단의 연봉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가 끝나고 바르셀로나는 다니 올모라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즉 기존 선수단에 올모의 연봉을 추가시켜야겠죠. 그렇게 되면 선수단의 연봉 총액이 많아지게 되면서 누군가 한 명을 팔거나 방출을 시켜야 그 셀러리 캡을 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액 연봉자를 정리하거나 누군가를 방출해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대상이 균도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 올모라는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등록을 시켜야 경기에 뛰게 할 수 있고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선 누군가 한 명을 내보내야 한다. 그게 맨시티에서 데려온 균도안이었다 라는 가설을 제기해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가능성은 바르셀로나 내부에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으로 돌아가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한테 4대1로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라우오가 전반 29분에 퇴장당하며 바르셀로나의 수적 열세를 안겨줬죠.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균도안이 인터뷰에서 퇴장당한 아라우오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선수 중 한 명이 퇴장당하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퇴장당하기 전에 우리는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퇴장이 패배의 큰 원인이라는 듯한 발언을 했던 균도안. 하지만 아라우오와 나머지 팀 동료들은 이 인터뷰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수단 내부에서 균도안에 대한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균도안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게 불편해졌고 떠날 수 있으면 떠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제시한 바르셀로나 선수단과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 이야기는 바르셀로나 구단 측에서 자신들의 재정 문제를 숨기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정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실력 문제. 하지만 실력 문제는 가능성이 0%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정 문제. 저는 이게 가장 큰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 감정적인 문제. 이건 실제로 팩트를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균도안은 맨시티 생활은 어땠을까요? 맨시티로 이적한 첫 시즌을 제외하고는 시즌당 4-50경기를 소화하며 맨시티의 중요한 멤버 중 하나로 맨시티의 플레이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총 304경기 60골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맨시티를 떠났죠. 그렇다면 맨시티는 어떤 상황이길래 균도안을 영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맨시티는 이번 여름 훌리안 알바레즈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거액에 판매했습니다. 또 이번 시즌 주전 스쿼드 멤버로 예상이 되었던 오스카 바비 큰 부상을 당하면서 몇 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죠. 한 번에 주전급 선수 2명이 빠지니 맨시티도 이적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균도안이 눈에 띄었던 거죠. 균도안은 불과 22-23 시즌 페발에서 뛰었기 때문에 적응할 때도 한층 더 수월할 것이고 지금 맨시티의 멤버들도 엄청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잘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맨시티 트래블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균도안 보면 동료들이랑 장난도 많이 치고 유쾌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균도안의 첫 번째 장점은 박스 타격 능력입니다.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기가 막히고 미드필더이지만 골 결정력이 아주 좋습니다. 슈팅도 왼발 오른발 둘 다 상관없이 잘 쓰고
되고요. 지금도 스털링이 빈 공간으로 공을 치고 들어갈 때 김도환이 공간 쪽으로 침투해줍니다. 그리고 스털링이 이에 맞춰서 패스를 넣어주고요. 김도환이 왼발로 마무리 슈팅. 김도환의 득점 중에 이렇게 박스 침투해서 만드는 골들이 되게 많고 넌넛, 그러니까 넣을 건 잘 넣어주는 미드필더 치고는 최상위권의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김도환의 위치 선정 능력입니다. 토마스 밀러처럼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지금도 마레즈의 슈팅이 골대를 맞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김도환 앞에 떨어지고 김도환이 마무리. 비슷한 상황이고요. 맨시티의 공격 상황에서 골대 맞고 김도환 앞에 떨어지면서 김도환이 이 공을 머리로 밀어넣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세컨볼이 김도환 앞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김도환이 공격 상황에 대한 집중력이 좋고 쉬운 공이라도 집중해서 잘 마무리한다는 뜻이겠죠. 또 다른 능력은 클러치 능력. 그러니까 팀이 지고 있을 때나 꼭 승리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승점으로 바꿔주는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건 21-22 시즌 아스톤 빌라와의 최종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버풀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최종전에서 꼭 승리가 필요했는데 홈에서 아스톤 빌라한테 2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도환이 투입되었고 후반 76분 2대0 상황에서 헤더로 2대1을 만드는 추격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드리의 동점골이 터졌고 맨시티에게 필요한 득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때 케빈 더브라이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땅볼 패스를 넣어줍니다. 패스의 궤적이 워낙 좋았고 김도환의 위치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김도환이 이 공을 가볍게 마무리하며 득점. 맨시티는 후반 76분까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하며 미친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21-22 시즌에 맨시티는 리버풀을 상대로 1점 차로 앞서며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러한 클러치 능력도 김도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도환은 맨시티에서는 맨시티가 3-2-4-1로 빌드업할 때 4의 가운데 두 자리 중 하나를 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드필더의 뎁스를 올려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찍먹하고 다시 맨체스터로 돌아오는 김도환. 김도환의 대체자는 나이를 더 먹은 김도환이 되었습니다. 과연 김도환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